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오후 7시 19분입니다. 6.25가 5일 남았습니다. 6.25 68주년이 5일 남았습니다. 6.25는 동족 상잔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민족 반역의 남침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승만의 영도하에 트루먼 대통령의 도움 아래서 기습을 당하고도 버텨내므로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한국만 살린 것이 아니라 세계를 살렸습니다. 드디어 그 40년 뒤에 남침한 이 국제공산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 출발점이 바로 6.25에서 우리가 버텨낸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만 산 게 아닙니다. 대만이 같이 살았습니다. 대만이 살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독일은 재무장하고 나토가 군사동맹 체제로 결속되고 그리고 미국은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40년 뒤에 총한방 쏘지 않고 공산세계를 무너뜨림으로써 이 세계가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게 되는데 우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6.25는 이긴 전쟁입니다. 세계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러려면은 6.25를 반드시 남침전쟁이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남침이란 말을 붙이지 않으면은 6.25 전쟁 또는 6.25 내전 이렇게 됨으로써 누가 잘했는지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과서에서는 6.25를 반드시 남침전쟁으로 불려야 되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2020학년도부터 학생들이 배울 검정 역사교과서에 남침이란 말을 빼고 그냥 6.25 전쟁이라고 쓰는 지필기준 시안이 한번 발표되었다가 반론이 생기니까 6.25 남침으로 쓴다. 6.25 선심을 쓰듯이 6.25 남침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교육부가 방침을 바꾼 게 바로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달에 6.25 뒤에 남침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무슨 이게 자선사업 하는 겁니까? 이거 봐주는 겁니까? 국민들한테 봐주는 겁니까? 정부가 6.25 남침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그거 참 잘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아마 저런 식의 시안을 낼 정도니까 학생들에 대한 6.25 교육은 틀림없이 이제 6.25는 남침 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말고 누가 일으켰느냐 굳이 따지지 말고 민족의 불행으로 넘겨놓고 앞으로 평화를 이야기하자. 민족을 이야기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르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2014년에 나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6.25 남침을 어떤 식으로 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가 왜곡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겁니다. 첫째, 남침 범죄를 희석시킵니다. 교과서들이. 어떤 식으로 희석시키느냐 하면은 6.25 전쟁 직전에 38선을 경계로 양쪽이 자전 충돌이 있다가 전쟁이 터졌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미군이 참전한 것을 덮기 위해서 미군 참전이란 말 빼고 유엔군 참전이라고 합니다. 유엔군의 90%가 미군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미국이
고마운 일을 한 거는 알리지 않으려고 덮습니다. 반대로 북진 통일을 저지한 중공군의 개입에 대해서는 그냥 중공군 참전 이렇게 씁니다. 중공군 침략이라고 써야죠. 중공군의 불법 침략자로 유엔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 행위를. 침략이란 말을 분명히 써야 어린 학생들이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못했다 이렇게 알 것 아닙니까? 그냥 중공군 참전합니다. 중공군 참전. 북한 측이 저지른 학살, 납치, 국군포로 응유 행위 이거는 축소하거나 거의 묵살합니다. 전쟁 중에 양측 군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비론으로 살피해갑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미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이 두산동아교과서인데, 미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소련을 비롯한 공산 세력을 막는다는 명목을 내세워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강화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늘렸다. 중국은 침략자로 몰려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지만 미국의 공격을 막아냈다는 사실로 공산군에서 발언권이 강화되었다. 명목을 내세워? 아니, 명목을 내세우라는 이 말은 명목을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때 쓰이는 말입니다. 명목을 내세우라는 말은 부정적인 결론을 이루는데 이렇게 미국의 파병을 격화시킵니다. 의미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또 6.25 전쟁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전쟁 범죄자 김일성과 피해자인 이승만을 양비론으로 다룹니다. 양비론으로. 미래엔 교과서 352페이지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남북의 두 지도자 이승만과 김일성은 적개심과 공포심을 부추겨 자신들의 장기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아니, 이승만을 김일성과 같이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일성이가 남침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체제를 결속시켜서 국가를 지켜낸 행위를 김일성의 남침 행위와 똑같이 취급해버립니다. 이거 강도에 맞서 싸운 주인을 똑같이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것이 이렇게 교과서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의감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적이냐, 누가 우리 편이냐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역사적 의미는 무시해버립니다. 금성출판서 교과서가 건국에서 6.25까지를 어떤 식으로 다뤘느냐 그 제목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하여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 아니,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행위를 무장봉기라고 하면 안 되죠. 봉기는 의로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공산 세력이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국군 14연대 소속 군인들 가운데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주도하였다. 이것도 또 무장봉기라고 나옵니다. 좌익 군사 반란까지도 무장봉기라고 축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적어놓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대한민국은 정부라고 하고 북한은 공화국이라고 해서 공화국이 정부보다 높게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보다 한 계급 더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입니다.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였다. 여러분, 감행은 용감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미화하는 겁니다. 남침 감행? 남침을 감행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잘했다는 뜻 아닙니까? 남침을 잘했다고 해야 남침을 자행하였다고 해야죠. 자행했다고 하였다고 써야 될 대목에 남침을 감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2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방공포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 휴전회담 결렬 위기를 이승만 정부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방공포로 석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방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 방공포로들을 석방시켜버린 겁니다. 잘한 일입니다. 여기에 깜짝 놀란 미국이 이승만을 달래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고 그게 한미 동맹이고 그게 그 뒤 대한민국의 문명 발전에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과서는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회담 자체가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잘못한 걸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던데 이 교과서를 고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고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이 교과서를 고치는데 국정화하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공을 범죄로 몰고 있습니다. 반공을 범죄로 한반도에서 반공을 범죄로 모는 권력 집단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하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그런 행위를 과연 허용할까요?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2007년 7월로 좀 오래됐습니다. 11년 전에 월간중앙이 초등학생들을 3,660명을 상대로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입니다. 조사를 해보았더니 상당수가 6.25는 일본이 한국을 침공한 것이다. 또는 조선시대의 임진왜란다. 외란과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알아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과목의 부교재에 처음으로 6.25가 들어갑니다. 5학년이 되었어야.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성의 없이 들어갑니다. 연습 문제 중 하나로 슬쩍 들어가요. 6.25 전쟁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적어봅시다. 이렇게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6.25를 조선시대에 일어났다. 임진왜란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5학년 이전 교과서에 6.25 전쟁이 언급되기는 하였지만 전쟁의 개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이 언급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6.25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6학년 사회교과서에서야 등장합니다. 6학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 시간에 6.25 전쟁을 배운 적이 없다는 초등학생이 3명 중 1명 꼴이었다고 합니다. 성의 없게 가르쳤다는 거죠. 3분의 1은 6.25란 이름도 안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6.25 전쟁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초등학생 중에 선생님이 가르쳐서 알게 되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15.5%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나 친구나 사회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학교가 얼마나 6.25의 진실을 알리는데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라 6.25 진실을 덮기 위해서 이런 교과서가 있었으니까 덮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를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학교다. 이게 벌써 11년 전인데 점점 더 악화됐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상당수가 6.25 전쟁에 대해 조선시대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답한 사람이 37.8%나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학생 중에서 조선시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4명이었답니다. 그러고 5명 중 1명꼴로 6.25 전쟁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착각을 했던 거죠. 임진왜란. 6.25를 임진왜란으로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를 6.25 때 도와준, 살려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때 6.25 남침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6.25 내전이라고 했습니다. 6.25 내전. 왜 굳이 내전이라고 합니까? 내전이라고 하면은 남과 북이 다 공동 책임이 있다. 그 원인 따지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이 학생들이 6.25를 임진왜란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든 사람들, 특히 정권을 잡아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큽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